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정산회계 1급 제102회 실무 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 제가 올려놨으니까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수험 번호 1, 6개, 2번에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1582번입니다.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무 시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중간중간 약간 까다롭게 조금 예전에 없던 방식을 좀 도입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 자, 거래처 코드부터 거래처명 쭉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 2번까지 설명하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금왕전자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그러니까 전년도 채권 채무 자료죠.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목포전자 요거 200만 원 추가 입력해야 되고요. 지금 이건 시험 문제고 K리 프로그램 들어가면 없을 겁니다. 입력해 주면 되고 받을러음의 대구전자 30만 원 요거 수정해 주면 되고 외상매입금 보면 지금 손오공 상사하고 사오정 산업만 있는데 저팔계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삭제를 해주고 자, 그럼 1번부터 2번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처 등록 메뉴 가야죠. 기초정보관리에 자, 여기 가서 제일 밑에 자, 거래처 코드 7171 그 다음 상호는 주식회사 천천 상사 예, 엔터 치면 자, 유형은 매출 1번이죠. 예.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요 오른쪽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9, 그 다음 86, 그 다음 78690. 예,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이부천. 자, 업태는 도매. 그 다음에 종목은 전자제품. 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고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그 다음에 로얄 프라자 201호 예, 괄호 계산동 예,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빠진 거 없죠?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요거 닫고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전기분 재무제표의 밑에서 두 번째 자, 여기 가서 자,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500만 원. 대전전자는 2조 300만 원. 자, 여기 차액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로가 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포전자 자, F2 키를 눌러서 목친이가 나오죠. 예, 금액 200만 원. 자, 이거 추가 입력하면 차액 제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예, 손오공 상사 150만 원 맞고 사오정 산업 80, 저팔계 산업은 없죠. 요거 없어지면 제로가 되겠죠. 자, 여기 위에 보면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예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받을러 예, 여기 있죠. 대구전자 60만 원 돼 있죠. 요거 30만 원으로 300 플러스 엔터 치면 요게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예,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1번에 3번 요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 그전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비비 꼬아놨어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면 4개 다 수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뭐가 틀렸냐면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과다 계상함. 자, 올바른 내용은 뭐냐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제조 원가로 200만 원을 반영할 것.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고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소모품비. 자, 그러면
가장 요 문제에서 헷갈려 하는 게 이거죠. 어느 것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돼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요령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메뉴에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 있죠. 메인 메뉴에. 전기분 재무제표에 아까 우리 거래처별 초기화를 했잖아요. 자, 요 네 개가 있는데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1번,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2번이 됩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3번, 세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네 번째. 요 순서대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어떤 때는 전기분 원가명세 손 안 대고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돌아가면 돼요. 자, 왜 이러느냐? 원리가 지금 제조원가를 200만 원을 여기다 추가를 하게 돼요. 제조원가에 원가가 2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뀝니다. 자, 요 분필 하나 만드는데 장부에 10원이라고 적었는데 1원 더 추가하게 생겼어. 그럼 요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 원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판매된 원가, 판매는 2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원에서 11원으로 바뀌니까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되면 이익은 주식회사는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이걸 어떻게 쓰겠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를 또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금 주고 뭐 자본 적립할 거 적립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까지 영향을 줘서 자본까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요거를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수정을 할 거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이번에 뭐를 또 비비고 왔냐면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판매비 관리비는 과다 계상되니까 200만 원을 뺄 거예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줄어들어요. 비용은. 대신에 어디? 제조 원가에 200만 원이 더해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얘는 비용을 빼고 이쪽에다가 비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겠죠. 여기 있는 거 일로 가져간 거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없으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손댈 게 없어집니다. 자, 이게 이번에 좀 특이한 문제예요. 어쨌거나 이 두 개는 다 바꿔야 되고. 자, 그럼 한 번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닫고 전기분 원가명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죠. 여기가 출발점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한 잘못됐다는 거 여기에 보면 소모품비 이게 200만 원은 여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요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줘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305180 3억 518만 원입니다. 자, 요거를 줄이면 100만 원으로 자, 손익계산서에서 원가명세서죠. 여기에 더할 거죠. 제가 지금 손익계산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소모품비가 5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 자, 엔터 치는 순간 제품 제조원가 바뀌는 거 보세요. 예. 3억 718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상 없이 수정이 됐어요.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 그러면 요거는 닫고 그다음 요렇게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자, 요거 클릭합니다. 여기 가서 제품 매출원가 아까 우리가 자, 요거 클릭하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까 메모해 놨죠. 자, 3억 5,018만 원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3억 718만 원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3억 718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자, 매출원가가 지금 바뀌었어요. 자, 3억 3,453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매출원가 확인. 자, 그다음에 여기 소모품비 자, 1,000만 원에서
제조 원가에서는 2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 그랬죠.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비 관리비 요거 빼고 아까 제조 원가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선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돼요. 자, 요거 수정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지금 1억 4,297만 원인데, 자, 요거 아까 여기 제품 매출원가 바뀌면서 200만 원 바뀌었고 또 바뀝니다. 자, 소모품비 800만 원으로 엔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억 4,497만 원. 자, 요거 아까 바뀌기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품 매출원가하고 소모품비. 자, 여기에서는 매출원가에서 조정이 되고 또 여기서 200을 빼주고 여긴 더해지고 빼지고 하니까 얘는 치고받고 원래 그대로 처음 1억 4,497만 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2월 이익잉여금 아까 손익계산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바뀐 거 확인했고, 저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봐야죠. 순서가.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가면 당기순이익 1억 4,497만 원. 변동 없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댈 거 없습니다. 이거를 손대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다시 한번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찾아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요 금액 바뀌었으면 요것도 또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1억 5,838만 7천 원. 변동이 없죠. 자, 그래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2월 이익잉여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바꿔서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정한다. 바뀔 때 바뀐 금액들 잘 확인하시고 요 두 개만 서로가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엔 영향을 안 미쳤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손댈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수정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적어놓으세요. 당기순이익 같은 거 다 적어놓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인데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매주 전표 입력 여기서도 약간 한두 개 좀 꼬아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이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7월 20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여기 밑에 있죠.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요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을 샀냐면 2,4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 처분한 건 2,900만 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500만 원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요게 있어요. 2021년, 지금 이 회계 기간은 2022년입니다. 2022년 7월이에요. 근데 전년도 말 12월 말 공정가치가 2,800만 원이고 요거를 어떻게 기말평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사항 붕괴를 했다는 말이고, 자, 2,400에서 2,800으로 4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4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다른 말로 회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보유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요. 근데 실현된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요거를 또 퉁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400만 원 적어놨었는데 요거를 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2,900만 원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2,900만 원 적어주고,
자, 문제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장부에서 이제 없애야 돼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장부에는 지금 얼마로 기록되어 있겠느냐? 처음에 취득은 2,400이지만 현재 장부에는 그렇죠. 2,800으로 적혀 있어요. 왜? 이거 자산 증가로 분괴를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말에. 그러면 현재 장부에서 없애야 될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은 2,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증권 2,800만 원.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거죠. 얘가 팔렸으니까 이거에 같이 붙어 다니던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이익이었는데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니까 얘도 사라져요. 그럼 지금 대변에 있죠. 그러면 차변으로 보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만 원이 와요.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익 본 건 얼마예요? 지금 요 미실현 보유 수익으로 적었다가 얘가 차변으로 가면 수익이 발생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아까 2,400인데 2,900 팔았으니까 500만 원 이익 본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총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계액 얼마예요? 3,300만 원. 이거 합계액 3,300만 원. 대차 평균도 맞아떨어지고. 자, 조금은 복잡하죠. 어쨌거나 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요게 최종적으로 요 매도 가능 증권이 사라지게 되면 얘도 정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 발생으로 했다가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2,400 주고 사서 2,900에 팔아서 500만 원 이익 봤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요 이따 입력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9월 26일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55만 원 원가입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수선비다 이 말입니다. 수선비 일단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이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금액은 55만 원. 자, 그리고 원재료를 사용했으니까 원재료랑 재고 자산은 줄어들겠죠. 대변의 자산 감소인 원재료 55만 원인데 이 원재료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구입했던 건데 다른 목적으로 쓴 겁니다. 쓸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게 원래 목적을 어긋났고 대신에 또 재료는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요거 장부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물건을 만든 게 아니고 얘는 다른 목적으로 썼다 해서 저교의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저교에 딱 보면 밑에 숫자가 딱 나타날 겁니다. 8번을 꼭 선택해 줘서 요거 제조하지 않고 또는 상품 제품일 때는 판매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1월 4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일백 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이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뭐 다 볼 필요 없고 얼마? 2만 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 거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그리고 생산직 직원들이니까 제조원가가 됩니다. 자, 금액은 2만 원. 자, 그리고 대금은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2만 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됩니다. 일반적표 하라 그랬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11월 5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돈 못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대전전자의 외상매수 50만 원이 회수되어 다행히 멱살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별의 보통예금 103번이죠. 코드번호 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 외상매수금은 이미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해서 없어졌습니다. 아예 포기했던 건데. 자, 그러면 지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몇 줄? 네. 11월 8일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돈 돌려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1,030만 원. 근데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였다. 부가세 예수금 대여금 퉁치고 환급이야.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미수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미수금이 대변으로 와서 미수금 1,030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 되지 않아요? 채권이니까. 자, 이 거래처는 국세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뭐 여러 개가 있다면 모를까? 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국세청이란 말도 나오지도 않았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10월 30일 해외 거래처인 AC 수출 선적일 11월 1일. 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0불을 회수하였다. 2,000달러. 외화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선적은 11월 1일인데 지금 11월 30날 요거를 회수해서 환전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요거는 선적일 기준으로 하죠. 11월 1일 환율. 이거 선적했을 때 붕괴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적었겠죠.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 2,000달러 곱하기 환율 1,100원. 그러면 220만 원이었겠죠. 220만 원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게 회수가 돼서 보통예금이 들어왔는데 11월 30일 현재 환율은 1,15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000불. 2,000달러 하면 얼마예요? 230만 원. 외환 차익이 생긴 겁니다. 환율이 올라서 요즘 뭐 1,300원까지 가버렸던데. 자, 어쨌든 통장에 들어온 돈은 요겁니다. 23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이제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자, 10만 원 이익 생겼습니다. 환차익. 그래서 외환차익 대변에 10만 원. 네, 이렇게 해주고. 이 거래처 적어야죠. 어디에요? 저 AC. 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을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 7월 20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0720. 자, 차변. 자, 우선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차변에 2,900만 원. 예, 됐고요. 또 차변 매도 가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예, 요게 40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대변 매도 가치면 자, 여러 개가 뜰 겁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투자 자산입니다. 요거 헷갈리면 자, 요거 잠깐 내리고 계정과목 적유 등록에 여기 가셔서 투자 자산 보면 매도 가능 증권 178번입니다. 요걸 확인하시고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매도 치면 178번. 예, 요겁니다. 위에 거는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입력해 주고 금액은 2,800만 원. 예, 됐고요. 또 대변 자, 매도 가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예, 이거죠. 확인. 그러면 500만 원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자, 2번 9월 26일입니다. 자, 9월 0916. 자, 차변 수선 치면
자, 수선비 제조 원가 500번대. 자, 차변에 55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원재료. 예. 원재료 야, 조심해야 될 게 적요란 보면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이번엔 원가 명세서 반영분입니다. 8번. 예. 원재료니까 원가면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원가 명세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11월 4일 11월 04. 자, 차변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자, 500번대죠. 자, 그리고 금액은 2만 원. 그리고 대변 현금 101번입니다. 2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4번 11월 5일 05. 자,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 금액은 50만 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대손충 치면 자, 여러 개 뜨는데 109번이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자, 금액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5번 11월 8일 08. 자,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요. 1,03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대변 미수금 거래처 없이 그냥 1,0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11월 30일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요. 차변에 23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고요. 거래처는 AC. 자, 한영키 누르고 A 치면 나타날 겁니다. AC. 금액 220만 원 됐고요. 또 대변 외환차익 외환 치면 외환차익 1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벌써 시간이 30분 다 됐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시오. 1번 10월 16일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한 대를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 생변서를 받았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매입 유형입니다. 근데 회사의 업무용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 매입이 되는 겁니다. 54번이죠? 54번 매입 유형 중에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2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줬는데 25만 원. 자, 이따 요 분개해 보면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타날 겁니다. 불공이니까. 거래처는 한국마트. 자, 전자생명서 어쨌거나 받았습니다. 이어 분개는 혼합 3번. 자, 그리고 자, 뭐예요? 노트북 신유철 개인적인 걸로 매입했으니까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용은 비품이지만 가지급금. 자, 금액은 두 개 합쳐서 275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 누구예요? 신윤철. 신윤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고요. 자, 대변에는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275만 원. 자, 거래처, 자, 한국마트.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입력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 입력해야 돼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공 2번입니다. 2번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죠. 자, 금액 250에 20 뭐 외상인데 외상 매입금 아닙니다. 이거 왜 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10월 21일 송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은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겁니다. 거래처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제품을 팔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 유형 중에 과세 매출인데, 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보시면 4천만 원에 부가세 400, 어음 배서 양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해서, 자, 과세 매출 11번이 되겠죠. 자, 유형은 11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 4천만 원에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고요. 거래처 송송유통.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니까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통일. 카드일 때만 4번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혼합으로 통일해도 됩니다. 자, 우선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4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을 어음 1,000만 원. 자, 거래처는 지주상사.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4,400에서 1,000만 원 빼면 3,400만 원. 예. 이 거래처는 송송 뭐예요? 송송유통.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11월 2일 주식회사 이에스텍으로부터 공장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는 여고요.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니까 300에 30만 원. 자, 거래처는 뭐 이에스텍. 자,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상품 제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되겠죠. 계정 과목은 근데 시설장치 과목을 사용할 것. 전혀 생소한 게 나왔는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자, 우선 유형부터 매입 유형. 매입했고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이 되겠습니다. 51 과세 매입 유형이고요. 자, 차변에 시설장치 300만 원. 자, 부가세도 좋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자, 그 중에서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 현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까 뭐야? 미지급금 300만 원. 거래처는 이에스텍.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11월 27일) 당사는 본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건물은 생각할 필요 없죠. 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철거로부터 이 회사 이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구건물 철거 비용 3,300만 원,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해서 돈을 주고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철거 비용은 토지 가격에 철거 비용을 더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근데 유형을 뭘로 할 거냐? 돈을 줬으니까 철거 비용에 대해서 매입 유형이 되고, 근데 토지에 대한 거는 불공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 몇 번이죠? 54번 아까 앞에서 했었죠? 54
불공, 매입 비용. 이거 불공제 사유 들어가 보면 거기 딱 있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자본적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비용이 토지의 증가가 되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 6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뭐 토지의 뭐 자본적 지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요? 3천만 원에 300만 원. 자, 여기에는 따로 적어 주는데 아까처럼 자, 부가세 대급금은 안 생깁니다. 자, 거래처 어디에요? 주식회사 철거. 전자생계선서 있습니다. 분계는 혼합. 자,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 3,300만 원. 불공이니까 합쳐서 적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대변에 돈 1,500만 원은 보통 예금. 보통 예금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1,800만 원? 예, 1,800만 원이고 거래처 주식회사 철거.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앞에 1번이 설명이 길다 보니까 자, 12월 1일 개인 소비자인 권지우 씨에게 제품을 2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매출 유형이고요. 판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매출 유형 중에서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카드와 매출. 자, 유형은 나오고요. 단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이거 신용카드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미지급금, 미수급 막 그러는데 매출 채권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함정 파놨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240만 원에 24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 회사. 네, 이거 중요하죠. 국민카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카과 매출 17번입니다. 카드 과세 매출. 자, 아까 공급가에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있는 거 240에 24만 원. 240에 24만 원. 거래처는 권지우입니다. 생계선서는 없죠. 자, 카드 할 때만 4번 카드로 해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가 권지우인데 요 외상매출금은 카드 회사거든요. 거래처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두 번 손댈 필요 없이 간단히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품을 팔았어요. 대변에 제품 매출 24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부가세도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24만 원. 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264만 원이죠. 네, 264만 원. 자, 이거 거래처는 이 돈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카드회사. 아까 국민카드였죠? 예, 요 거래처 국민카드. 예, 요 조심히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어, 12월 20일 미국 소재법인 동호 이렇게 읽어야 되나? 맞나? 동호와 8월 4일 직수출 계약을 체결한 제품 5,000불이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직수출 계약이 기준 환율. 자, 선적일 기준으로 합니다. 1,180원입니다. 곱하기 5,000불. 5,000 이러면 얼마예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592만 5천 원. 592만 5천 원. 자, 이거 잘못했다. 계약일이고 이건 계약일이고 선적일 여기 있네. 1,185원 곱하기 5,000불. 그러면 원화로 592만 5천 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이 뭐가 되겠어요? 선적일 기준 환율을 곱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우선 유형은 수출입니다. 수출 몇 번이죠? 16번. 매출 유형 중에 수출. 네, 매출 유형. 자, 금액은 592만 5천 원. 592만 5천 원. 자, 영세율이죠. 부가세 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동호. 여러분 영어로 적으세요. 자, 전자, 생배산서 없습니다. 분계는 혼합.
그러면 외상으로 나중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금 592만 5천 원. 거래처는 여기 동호 영어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변에 자 뭐요? 제품을 팔았죠. 제품 매출 592만 5천 원.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었네. 자, 요거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예.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3번에 1번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자, 유형 54번 불공 매입. 자, 품목 건너뛰어도 되고요. 공급가액 250만 원. 2500 플러스. 자, 거래처 한국마트. 한국 치면 예, 한국마트. 자, 전자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하도록 돼 있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딱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엔터 치면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예,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자, 거래처가 이게 아니죠. 한국마트가 아니죠. 이 위에 있는 요 공급처가 연결이 돼서 그런 거고. 자, 이거 F2 키를 눌러서 신윤 치면 예, 대표이사 신윤철 나오죠. 예, 이거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하여튼 신윤철 맞습니다. 예, 건너뛰고 됐고요. 자, 그다음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자, 차변에 275만 원 들어갔고, 자, 그다음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예, 거래처 한국마트고 275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10월 21일.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 4천만 원. 부가세 4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는 송송유통.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통일하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차변 받을 넣음 110번인데 받을 치면 받을 넣음 110번. 자, 이거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배세양도 받은 거니까 지주 치면 지주 상사. 자,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다음 또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이고요. 자, 금액 3,400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3번 11월 2일. 11월 02. 자, 유형 50일 과세 매입이고요. 자, 공급가액 300만 원에 부가세 30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이에 치면 이에스텍.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통일되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시설 치면 시설 장치 됐고요. 자, 그다음 대변 미지 치면 미지급금 자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또 대변 현금 101번이죠. 3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11월 27일. 자, 유형 54번 불공매입. 자, 공급가액 3천만 원의 부가세. 자, 거래처 철거 됐고요. 전자여. 자, 분계하기 전에 분계 유형하기 전에 불공제 사유 커서가 넘어갔죠.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 토지 여기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간 게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럼 차변에 토지 토지 3,300만 원 됐고요. 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 1,500만 원. 자, 그리고 또 대변 미지급 치면 미지급금 1,8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5번 12월 1일. 12월 01. 자, 유형 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그랬죠? 17번. 자, 공급가액 240만 원. 자, 이런 경우 다시 돌아와서 2400
플러스 수기로 해주면 됩니다. 24만 원. 자, 거래처 권지우. 권지 치면 네, 권지우 됐죠. 자, 신용카드사 여기서 입력해 줍니다. 요거 점점점 클릭해 주고 국민카드죠.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분계를 전자는 없고요. 카드니까 4번 카드. 여기 밑에 4번 카드 있으니까. 예, 4번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요 외상매출 국민카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이수금. 분계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일 때만 4번 선택해 주라고 한 겁니다. 다른 건 혼합으로 통일해도 되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12월 20일. 예, 20일. 자,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592만 5천 원. 592만 5천 원. 예, 됐고요. 자, 거래처 동호. 자, 한영키 눌러서 D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동호.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자, 이거 클릭하시면 직수출이라 그랬죠. 예, 직접 수출 1번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수출 신고번호는 생각하면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592만 원, 2만 5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꽤 길었는데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나머지 4, 5, 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